네,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증시전략센터 3부 시간에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투자에 궁금증이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 종목부터 투자 성향까지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들어와 있을까요?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친절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오늘은 종목 상담에 앞서서 애청자분께서 주신 문자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분이 전문가 종목 배틀을 보면서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종목들의 정보를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분 정말 전문가 종목 배틀을 100% 활용하고 계신 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저희 방송을 즐기는 방법을 요약해드리면요. 첫 번째, 좋아하는 전문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문가 배틀 종목에 관심을 갖고 세 번째, 그 종목을 스스로 판단해본다인데요. 저희 방송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시작할게요. 프롬서티를 6,200원에 20% 갖고 계신 4188님. 어떻게 할까요? 속상해 죽겠어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현재 손실폭이 좀 커서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경제TV를 보면서 올해 유망 턴어라운드 종목이라는 말을 듣고 매수했다라고 하십니다. 종목 보유 기간 동안 목표가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전문가님이 제시해주신 손절가뿐만 아니라 목표가도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프롬서티 단기 투자하면 원금 회수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혹시 기업의 비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지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나비라는 예쁜 닉네임으로 IM을 문의해 주셨는데요. 7,820원에 15% 갖고 계신 이분 40대 중국 투자사이십니다. 1년 6개월 전부터 투자에 관심과 재미를 느끼기 시작해서 경제TV에서 강의도 보고 또 보유하지 않는 종목까지 종목 상담을 꾸준히 챙겨보고 계시다고 하시는데요. IM, 이 종목 역시 종목 상담 시간에 듣게 된 종목이라고 하시는데 현재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자, 이분 보통 10에서 15% 수익이 나면은 매도를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적정 매도 타임이 궁금하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투자자분들 중에는 손절가는 지키지만 목표가는 지키지 않으신 분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표가에 다다르면 한번 매도를 해서 추가 매수에 대응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부에서 안내해드린 시청자 참여 퀴즈 정답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7533님, 피터린치어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이분께 시장을 이기는 심리투자 법칙 이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친절 아나운서 박미라였습니다. 예, 방금 소개를 해드린 종목들은 조금 뒤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장 초반 하락으로 출발했었고요. 현재는 어제보다 6포인트 정도 올라온 1864선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상승 반전한 이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대부분 상승으로 방향을 튼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죠. 현재 삼성전자는 조금 밀려있지만 현대차라든지 LG화학, LG전자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끝까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3부 시간을 도와주실 전문가는 홍희진 연구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바로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종목이 프롬서티였는데요. 4188님께서 보내셨습니다. 6,200원에 20%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죽겠습니다. 상담해 주세요. 라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경제TV를 즐겨보면서 올해 유망 턴어라운드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매수를 하셨다고 좀 전에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를 했었는데요. 장기 투자를 하면 원금 회복이 가능할지를 소개해달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좀 볼까요? 프롬서티, 네. 코스닥 소형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프롬서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관련 이제 검사 장비입니다. 근데 검사 장비인데요. 시장 점유율이 이제 작년에 2009년 3% 정도에서 올해 이제 2010년에 한 10%까지 이제 급증을 하면서 이제 그 주가가 이제 상승했던 흐름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최근에는 그 반도체 업황 둔화와요. 그 다음에 매출 부진이 아무래도 하락의 주요한 원인인 걸로 이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은 다행스럽게도 코스닥 시장의 반등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강세에 따른 이제 기술적 반등이 같이 연동해서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금일 흐름은 좋으나 앞으로의 좀 전망에 대해서 그 전망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흐름을 한번 지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그 상승 구간이었습니다. 7,850원까지 상승을 한번 해주었었는데 지속적으로 하락한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반등과 함께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제 소폭 이제 반등이 나왔었는데
반등이 나온 흐름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비중은 작으나 매수 가격이 너무 크신 상황이시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뭐 차익 실현이 아닌 아직까지 좀 마음고생이 심하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대응 전략은요. 일단은 지난 전고점이죠. 4,700원 부근에 지금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의 돌파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4,700원 정도까지, 4,7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4,600원에서 4,700원 정도까지 상승이 있다면은 비중을 조금 한 10% 정도라도 줄여보시고 좀 중장기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라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반도체 업황이 내년 1분기 정도나 돼야 이제 그 상승 턴을 그리면서 본격적으로 뭐 상승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많은데 일단 올해는 아직까지도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년까지 좀 가보기 위해서는 비중을 좀 줄여놓고 흐름이 좀 좋아졌을 때 나중에 추가 매수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일단은 내년까지 보는 관점에서 진입을 하시려면은 일단 비중이 좀 적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600원에서 4,700원 구간에서는 일단은 절반 들고 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IM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IM을 사신 분은 40대 주부 투자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7,820원의 15%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적정 매도가가 알고 싶습니다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IM을 7,800원 초반에 사셨다면 굉장히 싼 가격에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수익을 꽤 많이 내고 계신데요. 적정 매도 타이밍 얼마 정도 볼까요? 네. 일단은 적정 매도 타이밍이라는 게 이게 구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도 그렇고요. 그 종목이 가진 이제 수급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매수하신 분은 주부님께서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수익이 나시는 방법을 좀 잘 알고 계신 분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매수 가격도 상당히 좋으신 상황에서 금액도 지금 3% 정도대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블루레이 광픽업 모듈 생산 업체입니다. 그 DVD 플레이어 아시죠? 그러니까 DVD 플레이어 부분에서 동사가 세계 점유율 40%를 점유율을 하고 있는데 블루레이 광픽업 모듈 부분에서도 24%의 세계 점유율 확보를 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매출액이 지금 급속도로 한 20%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저는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그러니까 같이 좋아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최근에 그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그 업황보다는요, 일단 기술적인 흐름에 제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차트 흐름 보시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은 IM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을 보시면은 지난 고점이죠. 12,800원이 부분입니다. 12,800원의 고점을 형성을 하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구간이죠.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 것이 좋지만 하락할 때,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매물이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거래량이 다시 증가를 하면서 지금 반등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점 8,000원 초반이죠. 8,000원 초반에 지금 쌍바닥에 형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상승하는 흐름은 굉장히 좋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 만큼 일단 현 시점에서 목표가를 두고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 매도 타이밍을 지금 조율하시기보다는 일단은 현재 구간 이제 코스닥 시장이 지금 현재 굉장히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한 10,000원 이상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 들고 가시는 전략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도 15% 정도라면 아주 적절하신 상황이시고요. 지금 동사의 앞으로의 성장성 부분이라든지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앞으로 10,000원 부근의 그 상승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10,000원 목표가 설정을 해드리고요. 그 손절가는 8,000원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많은 분들께서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조금 빨리 진행하면서 보내주신 문자들 다 상담을 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KBT인데요. 2517님께서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KBT를 14,900원에 20% 정도를 가지고 계신데요. 향후의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스마트 카드 공급업체로 알려져 있고 지난 13일이었죠. 네. 뭐 어디였더라. 나이지리아에 은행카드 공급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또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이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이제 신규 수주와 관련을 해서 지금 업황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지금 공군년 대비 현재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거의 한 7, 80% 정도 매출액이 증가한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2분기에도 지금 상당한 높은 2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그 영업이익도 70억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현재 단기적으로 오름감이 있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 구간에서는 일단은 보유 전략을 드릴 텐데요. 기술적인 차트 흐름 한번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매수 가격이 14,900원입니다. 지금 가격이 이제 14,700원 약간 소폭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데 일단은 소폭 손실을 보고 계셨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하지만 이 구간에서 지금 아직도 박스권 구간이라는 것을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16,000원이 박스권 상단으로서 돌파해야 될 가격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16,000원까지의 돌파 시도는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업황으로 보나 이익률로 보나 최근의 시장 상황으로 보나 16,000원에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가격 대비 소폭 지금 손실 중이시지만은 일단은 16,000원까지는 홀딩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손절 가격은 지난 이 구간입니다. 지금 13,100원 구간인데요. 지금 지난번에 상승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 구간에 이탈이 있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끊으시고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16,000원 설정해드리고 손절가는 13,100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조금 더 길게 들고 가시면 되겠어요. 수익을 더 많이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풍산홀딩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문자를 2개나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상담을 해드릴게요. 3964님께서 보내셨고요. 그런데 매수한 가격을 적지를 않으셨습니다. 비중은 한 20% 정도를 가지고 계시고 매도 시점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진단을 좀 해주셔야겠어요. 네, 지금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 이제 풍산이 굉장히 지금 그동안 상승을 많이 한 흐름을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풍산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리 가격이 상당히 이제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중국 쪽에서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좀 급락이 나오면서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요. 지수의 반등이 나오면서 하지만 기술적으로 지금 양봉을 보여주는 흐름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앞으로 업황을 이제 구리 가격 을 좀 염두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풍산의 주가 흐름과 연동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도 이제 주가 실적 대비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근데 단기적으로 좀 탄력 있게 상승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 좀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셔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 흐름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어저께 저점을 금요일도 지금 어저께 저점이 아니죠. 지난주에 저점 부분인 지금 가격대를 보시면 35,000원 부분을 금요일도 지금 지지를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금일 같은 경우도 개파락 후에 지금 양봉이 뜬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난 전고점 부분과 지난주 저점 부분과 오늘 저점이 지금 지속을 해서 그러니까 35,000원대 초반이 지속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는 만큼 일단은 손절 가격은 35,000원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장 흐름이 지금 최근에 조금 좀 어려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너무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갖고 계시기보다는 한 매수가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의 물량을 좀 처분하시고 나서 시장 흐름을 다시 보시고 편입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종목 바로 보죠. 이번에는 두산중공업을 보겠습니다. 87,000원에 40%를 갖고 계신데요. 장기적으로 들고 가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장기 진단해 주세요 하셨네요. 네. 531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두산중공업 보기
전에 중국 식품 포장을 경남 창원에서 계속해서 상담해달라고 요청을 해주고 계신데 두산 중공업 보고 바로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중공업부터 좀 볼게요. 일단 네네. 단기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좀 걱정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수익이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익이 나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자제하시고 적절한 매수 타이밍과 적절한 비중을 동원을 해서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 있는 시기에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난다는 얘기로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87,000원 매수 가격이 상당히 높으신 상황이고 비중도 상당히 크십니다. 40%라는 비중은 한 번에 매수하시기 좀 큰 비중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주의를 조금 더 해서 사실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 손실이 보고 계시긴 합니다. 하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부분에 대한 지금 수주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최근 이제 핵융합 발전기 부분에서도 새로운 상승 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주해놓은 수주 잔량도 상당히 많고요. 앞으로 저희 국내 이제 원자력 부분에 대해서도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가 있고 핵융합 발전을 해서도 상당히 추가적인 상승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과의 싸움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하시기보다는요, 일단은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지금 금일도 지금 차트 흐름 잠깐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구간입니다. 지난번에 하락을 한번 했었던 구간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저점이 83,000원 구간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이 구간의 지지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흐름은 83,000원은 하방 경직성이 확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일과 60일선 사이에 이격이 조금 줄어드는 시점에서 아무래도 좀 추가적인 상승 움직임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제가 82,000원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9만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중국 식품 포장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식품 포장을 4,97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한 5% 정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경남 창원에서 8140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중국의 전격 금리 인상으로 투심이 위축되는 듯 싶었지만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식품 포장이 벌써 한 4%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금리 상당히 상승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식품 포장 같은 경우는 캔 생산업체죠. 이제 캔을 생산을 해서 지금 식품 말 그대로 이제 식품 포장을 하는 이제 그런 업체인데, 일단은 지금 식품 포장 같은 경우는 테마로 이제 묶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주라는 테마로 묶으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비중이 너무 좀 지금 작으신 게 좀 아쉽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5%라는 비중이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금 괜찮을 수는 있겠지만은 확신이 있으시다면은 10% 내지 한 20% 안쪽으로 매수하시는 방법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좀 보수적인 대응을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기술적인 흐름,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식품 포장 일봉입니다. 일봉의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금일 같은 경우는 5,050원, 200원 상승한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추세선 하나 그어놨습니다. 지금 저항선과 지금 가로 추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난 전고점이죠. 지난 전고점을 이번에 지금 돌파하는 시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4개월 정도의 기나긴 횡보 흐름에서 지금 재차 전고점 돌파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에너지가 상당히 강한 흐름이 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현재 4,970원 지금 매수가신데 일단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4,900원의 지지가 있다면은 조금 더 편입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목표가는 지난 전고점이죠. 지난 전고점 부근인 한 6,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는요. 만약 금일 상승 이후에 조정이 소폭 나와가지고 한 4,900원 지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한 6,000원 정도까지 홀딩해 보시는 관점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포스코 ICT를 볼 텐데요. 11,000원에 40%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3363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기관이 왜 이렇게 팔아댔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기관의 매수가 이달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좀 짧게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지금 테마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동안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LS 산정 같은 종목도 그렇고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들이 이제 기관에 좀 큰 폭의 매도가 나오면서 같이 동반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기관의 매도가 조금 수그러드는 시점이 아무래도 조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차트 흐름 보시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 보시겠습니다. 차트 흐름은 제가 지금 그 가로 지금 기준선 하나 그어놨는데요. 지난번에 상승할 적에 지금 횡보의 흐름을 보여주었었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10,000원 이하의 구간인데, 지난주와 금일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10,000원에 대한 하방 경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10,000원에 이탈이 없다면은 한 번은 21선, 그러니까 11,000원 부근에서의 돌파 시도가 나오기에 충분한 흐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10,000원을 손절가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11,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홍희진 연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렇게 종목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늘 상담 못 해드린 종목은 내일 증시전략센터에서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또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흘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은 줄어들고 상승폭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10포인트 상승한 1867선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시장에서 매도로 일관하고 있지만 개인이 사고 있고 또 기관이 장중에 매수 우위로 방향을 바꿨는데요. 재밌는 건 외국인들이 오늘장에서 전기 전자업종을 가장 많이 파는 거고 증권주를 사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장이 다시 살아나면서 이제 증권주도 가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해석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강합니다.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3포인트 정도 오른 517포인트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이뤄진 중국의 전격적인 금리 인상 영향으로 각국 주가, 금값, 국제 유가가 급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충격이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금리를 전격 인상한 이유는 경기 과열을 시키기 위한 출구 전략을 본격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뎌지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인민은행은 어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부터 1년 만기 예금 금리를 현행 2.25%에서 2.5%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시장이 전반적인 회복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405만 4천 명으로 약 25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 3월에 이어 6개월 만에 다시 20만 명대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면 고용 회복세가 꺾인 것은 아니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9월은 추석 때문에 일자리 변수가 있었고 비가 많이 내려 건설 일용직 자리도 많이 줄었다면서 고용 증가세가 꺾인 것은 아니며 이달 취업자 증가폭은 30만 명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은 오늘 신한은행 측에 고소 취하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 사장은 법적 명예회복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신한은행 측과의 화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신 사장은 최고 경영진을 제외한 인사들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야 하고 결자 해지 차원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먼저 징계해야 한다며 나응찬 회장의 퇴진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어 신 사장은 도중에 사퇴하면 배임 등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면서 명예회복을 한 뒤에 조속히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1위 인터넷 사업자인 NHN이 오픈마켓 시장에 진출합니다. 옥션과 지마켓이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 1위 업체인 SK텔레콤의 11번가에 이어 1위 인터넷 사업자인 NHN마저 가세하면서 오픈마켓 시장의 경쟁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NHN 오픈마켓은 내년 3월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고 11월에 정식 서비스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진출 1년 이내에 옥션 수출의 매출을 확보한다는 내부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0.5%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1867선, 코스닥은 517포인트입니다. 어제였죠. 중국의 기준금리 본격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했고 유럽도 하락했고 현재 일본이 2% 정도 하락, 중국도 약보합권에 있는데요. 국내 증시는 선방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리고 그저께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데 따른 반사 이익 정도로 해석을 해보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점검하시고 현명한 투자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